4장 나사 절삭과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NC 선반에서 가공할 수 있는 수행 가공 종류로는 직선 가공, 원어 가공, 나사 가공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용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선 가공이나 원어 보관인 경우에는 앞 단원에 배웠던 것 같이 직선인 경우에는 G01, 원어인 경우에는 G02와 G03을 이용한 가공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이 나사에 관련된 작업을 하실 때는 세 가지의 G코드를 이용해서 나사 절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G32, G92, G76 이 세 가지 모두 나사를 가공한 프로그램 코드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편한 거를 한 가지 선택해서 프로그램상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G30이라는 나사 절삭 코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30이라는 지령에 의해서 일정 리드의 직선 가공이나 또는 테이퍼 나사 절삭을 할 때 주로 사용하시는 기능으로 G32를 지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구를 나사의 가공 시작점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나사 절삭하는 부위에 G30이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나사 절삭을 해 주십시오 라는 기능을 G32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0이라는 코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뒤에 X, Z, F라는 어드레스와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XZ는 나사의 끝나는 종점의 좌표를 나타내는데 XZ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절대 지령으로, UW를 지령하실 경우에는 증분 지령으로 좌표를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F는 나사의 리드 또는 피치 값을 주면 요 피치에 맞는 나사 절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G30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 기능을 활용해서 간단한 도면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요. 나사는 M30의 피치가 1.5짜리 길이가 25 정도 되는 이런 나사 가공 프로그램을 G32 코드를 이용하게 된다면 나사 가공 조건으로는 M30의 피치 1.5 나사인 경우에는 나사에 깎아야 되는 총 산의 높이가 0.89mm고요. 이 0.89를 임의의 횟수로 나누실 수가 있는데 저는 6회에 걸쳐 절삭 횟수를 주어주며 각각 횟수별 절임량으로는 첫 번째 0.3mm, 두 번째 0.2mm, 0.14, 0.12, 0.08, 0.05라는 횟수에 의한 절임을 할 예정입니다. 굳이 저와 같은 방법으로 0.8을 6회 나눈다고 했을 때 이 치수대로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작업하시는 가공 조건에 따라서 4회 또는 5회 정도의 가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0.89를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등분을 하시면 되고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럼 왜 횟수별 절임량이 똑같이 0.89를 6등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처음 가공 시에는 공구와 소재가 닿는 부위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공구 부하가 적게 걸려서 많은 양을 절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점점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구와 소재가 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양을 줄여서 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가공 시에 훨씬 더 유리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횟수별 절임량을 이용해서 가공한 X 좌표를 미리 구해 놓으시게 된다면 30파이의 나사 산에서 제일 첫 번째 0.3mm를 외경으로 절삭을 하기 때문에 양을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0.3에 직경치인 2mm를 빼서 제일 첫 번째 절삭할 가공 X 위치로는 29.4mm가 되고요. 두 번째는 29.4에서 다시 0.2를 직경치로 가공한 위치인 29. 이러한 방법으로요. 6회에 걸쳐서 모두 계산을 하시게 되면 맨 마지막 가공 치수는 28.32에서 0.05를 직경치만큼 가공한 28.22라는 치수가 가공할 맨 마지막 치수가 되고요. 결국 28.22라는 이 치수는 나사의 골지름과 동일한 치수가 돼야지 정확한 나사 가공이 그 치수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G30이라는 나사 가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G97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회전수를 1000으로 지령했는데 좀 전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회전수를 조절하시는 기능은 G96과 G97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가공하고자 하는 건 나사 가공이기 때문에 회전수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G97 기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G97 회전수를 일정하게 1000으로 하겠다라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G97 S1000이라는 회전수를 지령한다고 해서 실제 스핀들이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스핀들 회전을 해주기 위해서는 M03이라는 주축 정회전 코드를 이용해서 주축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구 스핀들을 회전한 상태에서 공구는 현재 가공하기 전에 안전한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가공을 하기 위해서 소재 근처로 접근을 해야겠죠. 이때 접근할 때는 실제 가공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급속이송인 G00을 이용해서 가공물 X방향으로 약간의 여유를 Z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진 X35의 Z3이라는 임의의 위치로 접근을 시키면서 M08 절상류 ON이라는 코드를 지령했습니다. M08 절상류 ON이라는 기능은 말 그대로 절상류를 뿌려주는 기능으로 이제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공구와 소재가 접촉한 상태에서 절삭을 하기 때문에 공구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절삭류를 뿌리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35의 Z3이라는 위치에 접근해 있는 툴을 제일 먼저 첫 번째 가공하고자 하는 X축 가공 위치로 내려오게 된다면 첫 번째 절삭 위치는 계산해 놓은 결과처럼 29.4라는 X 치수로 이동을 해서 절입할 준비를 하고 난 후에 G30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나사 절삭, 이때 나사가 끝나는 종점의 좌표, X는 모달, 변화가 없고요. 평행 나사기 때문에 나사의 시작점과 종점이 같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모달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실 수가 있고요. Z는 나사 끝나는 종점, 나사의 실제 가공 치수는 25mm지만 나사가 끝나는 뒷부분에 홈가공 부위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초과 이송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약 2mm 정도의 초과 이송량을 더 줬다라는 가정하에 Z-27까지를 F, 피치 1.5가 되도록 나사 절삭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현재 놓여진 위치에서 G32의 지령한 끝점까지 나사 절삭을 하고요. 나사 절삭이 끝나면 다시 공구를 처음 위치로 가져와서 같은 방법으로 X축 위치를 점점점 줄여가면서 육회 절입을 하셔야 되는데 작업이 끝난 후에 현재 위치에서 Z방향으로 공구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소재가 공구가 소재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단 X방향으로 소재보다 높게 위로 띄어서 공구를 위로 빼낸 상태에서 Z방향을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G00 급속 이송으로 X35라는 임의의 30보다만 크게 축을 지령해서 위로 빼주시고요. 다시 G00 기능을 이용해서 처음 가공을 시작했던 Z치수 3으로 공구를 빼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절삭이 끝난 후에 다음 두 번째 절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 절삭할 위치로 이동할 때는 가공되는 부위가 아니니까 G00, 모달이니까 생략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절삭할 깊이 X29로 이동을 하겠죠. Z는 모달. 그래서 X29라는 위치에서부터 다시 G30이라는 나사 절삭을 이용해서 가공. 이때 끝나는 Z축 종점의 좌표는 -27, 피치는 1.5. 위에 지령한 피치와 현재 나사의 피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모달되기 때문에 다시 F라는 값은 지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사 절삭을 이용해서 2회 절입이 끝난 후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급속 이송을 이용해 X축으로 35로 도피, Z축으로 3으로 도피. 이러한 방법으로요. 밑에 있는 그 가공 프로그램들도 이 X축 가공되는 깊이만 조금씩 이동하면서 줄여주시면서 마지막 가공 나사 골경치수 28.22까지를 같은 원리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나사 골지름이 가공될 때까지의 절삭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공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사 가공 공구를 안전한 위치로 도피하기 위해서 G00으로 XZ 소재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임의의 좌표 X200, Z200이라는 위치로 공구를 빼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2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급속으로 이송할 때는 G00, 나사를 가공할 때는 G32, 뺄 때 G00, 다시 나올 때 G00이라는 경로 하나하나를 직접 지령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는 이러한 코드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32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나사를 절삭했을 경우에는 육회 절입이 계속 동일한 반복 경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단순하지만 좀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 절입할 때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인 제일 첫 번째 가공할 시작 위치로 접근, G32 기능을 이용한 나사 절삭, X방향으로 안전한 위치로 도피, Z방향으로 소재 오른쪽으로 도피라는 이 4개의 경로를 간단하게 하나의 G코드로 대신하실 수 있는 G92 단일 고정 나사 사이클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90이라는 단일 고정 나사 사이클을 이용하시게 되면 G92 위 블록에 G00이라는 나사 사이클 시작점을 지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가공하기 전 부위보다 XZ축으로 떨어진 임의의 위치에 일단 공구를 가져놓은 상태에서 G90이라는 지령에 의해서 나사 종점 XZ 좌표를 지령해서 여기까지 나사 절삭을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나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이클 시작점과 나사 종점이란 이 두 점에 의해서 NC가 자동으로 공구 움직이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가공하실 수 있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클 시작점과 나사 종점이라는 두 점에 의해서 수직 수평으로 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사각 경로가 바로 공구가 움직이는 경로이며 이 4개의 사각 경로를 이용해서 순서는 제일 첫 번째 동작에서 G00으로, 두 번째 동작에서는 G32로, 세 번째 동작에서는 G00으로, 네 번째 동작에서는 G00으로 움직여라 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구 움직일 경로를 알 수 있는 사이클 시작점과 나사 종점이라는 치수만 정확하게 넣으신다면 일일이 공구가 움직이는 경로를 따로 지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R이라는 값은 테이퍼 나사식 가공 기울기 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구가 움직이는 경로를 NC가 자동으로 만들게 된다면 사이클 시작점과 나사 종점에 의해서 항상 수직 수평으로만 가공 경로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외경에 테이퍼가 져 있는 이런 부위에 나사 절삭을 한다면 이 두 점만으로는 공구가 움직이는 경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R이라는 값을 더 추가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다시 추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F는 나사의 리드 또는 피치다라고 해서 나사 가공할 피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90이라는 코드를 이용한 나사 절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했던 G32라는 기능을 이용한 똑같은 도면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G92를 활용한 예제를 한번 비교 프로그램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의 조건은 아래 보시는 바와 동일하고요. 각각의 절입 횟수나 양은 일정하게 같은 방법을 하시게 된다면 먼저 회전수 G97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일정하게 회전수 1000으로 지령을 하시고요. 이때 1000이라는 회전수에 의해서 주축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M03 지령과 같은 블럭에 지령해 주시면 스핀들이 현재 위치에서부터 회전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공구는 현재 놓여진 위치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작물 근처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90이라는 코드를 사용하시려면 나사의 공구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 수 있는 사이클 시작점으로 툴을 먼저 이동. 그래서 이 사이클 시작점은 XZ축으로 가공 치수보다 여유를 준 X35의 Z3이라는 임의의 좌표로 접근을 한 상태에서 M08 절삭률을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놓여진 위치에서 G92 자동으로 4개의 경로를 만들어서 작업해라 라는 약속이고요. 그럼 이 4개의 경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나사가 끝나는 종점이 어디다 라는 걸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X와 Z에 X 첫 번째 절삭할 나사의 종점이 X29.4였고요. Z 나사의 길이가 원점에서 나사의 길이 25에다가 D 홈이 있는 걸 감안해서 여유거리 2mm를 더 줬으니까 마이너스 27. 이때 피치를 1.5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90이라는 한 블록에 의해서 사이클 시작점, 나사 끝나는 종점 이 두 점에서 공구가 움직이는 경로를 자동으로 인식한다고 했고요. 이
인식된 경로에서 첫 번째 G00으로, 두 번째 G32로, 세 번째 G00으로, 네 번째 G00으로 하는 4개의 블록을 4개의 동작을 자동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저립이 끝난 후에는 다시 두 번째 저립을 해야 되는데 이 4개의 코드를 대신하는 G92 코드를 다시 지령하려고 했더니 G92는 일람표를 보시면 G92가 모달 G코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달인 경우에는 다음 블록에 동일한 작업을 하실 경우에 다시 지령할 필요가 없어서 G92 생략, 그럼 나사 끝나는 종점 두 번째 저립 위치인 X29까지를 가공해라. 이때 Z 가공할 최종 깊이 마이너스 27이고요. F 1.5 동일하기 때문에 Z와 F는 또 생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X축 가공 위치만 지령을 하시게 되면 요 한 블록에 의해서 다시 X29까지 접근한 다음에 G92 기능을 이용해서 나사 절삭을 하고요. 나사 절삭이 끝난 후에는 X축으로 안전하게 G00으로 도피, Z방향으로 다시 G00으로 도피, 이러한 이제 순서에 의해서 6회 저립을 모두 하고요. 이렇게 6회 저립이 끝난 다음에 툴은 어디에 와 있느냐면 이 G90이라는 4개의 동작, 한 블록이 끝나면 이 4동작이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작업이 끝난 후에 공구는 반드시 사이클 시작점인 X35의 Z3이라는 위치에 공구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툴을 안전한 위치 G00, X200의 Z200이라는 위치로 안전하게 도피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약간의 이제 오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잠깐 그 오류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29.4가 첫 번째 저립이고 두 번째가 29가 저립할 위치인데 여기 계산을 해놓은 게 약간의 오타가 있어서요. 29.4에서 0.2를 직경출했을 때 여기 29인데 이거 세 번째 저립 치수로 하다 보니까 이게 틀렸는데 요거는 잘못된 거고요. 요게 이제 계산을 해서 6회 저립을 했을 때 요 치수대로 작업을 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그 두 가지 나사 코드인 G32와 G92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셔도 길이상으로 굉장히 92가 간단하고 쉽게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통상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코드는 G92를 이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90이라는 코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이제 스트레이트 나사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테이퍼 나사를 가공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G30의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나사, 평행 나사면 나사의 시작점과 나사의 종점이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X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서 뒤에 30에 오는 X 좌표는 이제 생략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테이퍼가 져 있다면 나사의 시작점과 종점이 다른 관계로 시작되는 X 좌표와 G90에 지령한 X축 좌표를 다르게 주시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런 테이퍼 형상의 나사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반면에 92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공구가 움직이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나사 사이클 시작점과 나사가 끝나는 종점 이 두 점에 의해서 자동으로 NC가 공구 움직이는 경로를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이클 시작점과 나사 종점이라는 두 점을 가지고서는 테이퍼 나사를 가공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를 더 추가해 주시는 게 바로 R값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R이 테이퍼 나사식 기울기 값이다 라고 해서요. 이제 외경 나사인 경우에 보시면요. 나사 사이클 시작점과 종점에 의해서 가공 경로를 만들게 되면 테이퍼진 가공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사의 시작점과 나사의 종점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거리값을 계산해서 이 치수를 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 거리를 90이라는 블록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방향과 같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외경 가공인 경우에는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사이클 시작점에서 나사 절삭을 하기 위해서 아래로 먼저 접근을 하겠죠. 그런데 R값이 없다면
나사 종점의 위치에까지 와서 바로 나사 절삭을 시작하게 되겠지만 R이라는 치수가 있으면 R이라는 치수만큼을 더 추가 이송을 한 다음에 나사 절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방향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아래쪽에 나사의 시작이 있으니까 X는 증분인 경우에 현재 놓여진 위치보다 위로면 플러스,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놓여진 위치에서 아래니까 마이너스라는 기능을 넣어서 같이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내경의 경우에는 나사의 사이클 시작점은 당연히 소재보다 아래쪽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사이클 시작점, 나사 종점이라고 했을 때 나사의 시작되는 절삭 부위는 나사 종점보다 더 위쪽에 이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R값을 계산해서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이번에는 위로 나사의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방향부와 함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G76 복합형 나사절삭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76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G30이나 G92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G30이나 92를 사용하시게 되면 나사산의 높이가 0.89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4번에 절입할 건지 5번에 절입을 할 건지를 정하셨다면 각각 횟수에 맞는 절입량과 횟수를 사용자가 임의로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반면에 76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별도로 절입량과 횟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NC에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계산식에 의해서 절입량과 횟수를 자동 조절해서 절삭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76의 단점으로는 프로그램의 포맷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초보자가 G76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는 G코드이며 그래서 76에 대한 것들은 간단하게 포맷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76은 이렇게 두 블록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지령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블록에는 P와 QR, 두 번째 블록에는 X, Z, R, P, Q, F라는 어드레스와 함께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P라는 어드레스는 모두 6자리의 숫자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나 세모, X라는 것들은 이제 자릿수, 숫자가 와야 되는 자릿수인데 이렇게 표시를 다르게 한 이유는 모두 3가지 조건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라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숫자가 나타내는 바는 정삭 횟수를 나타내는데요. 이때 정삭 횟수라는 거는 가공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0.3mm를 먹이고 두 번째는 몇 mm를 먹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다면 맨 마지막에 나사를 절삭할 이 정삭 여유량을 갖다가 R로 지령을 하시면 이게 맨 마지막에 절입할 양이 되는데 이 정삭 여유량은 R값을 몇 번에 나눠서 절입을 할 거냐라는 횟수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0.05라는 값을 끝 양으로 지정을 하셨다면 이 0.05를 P01이라고 지령하시면 한 번에 절입을 해서 가공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02라고 지령을 하시게 되면 0.05를 두 번에 0.025씩 나눠서 절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령할 수 있는 값으로는 0에서부터 99까지 지령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나사 절삭 맨 마지막 양을 10번 혹은 15번 이런 식으로 가공하는 경우는 극히 없기 때문에 보통 1 내지 2회 정도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01, 02 정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숫자로는 나사 끝나는 부의 면치량이라고 하는데요. 76을 사용하셔도 공구가 움직이는 경로는 92와 동일하게 가공 시작점에 먼저 사이클 시작점에 툴을 가져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절삭할 위치로 내려와서 G30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나사 절입을 하고요. 절입이 끝나면 X방향으로 빠졌다가 Z방향으로 나오는 이런 경로를 이용하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가공이 끝나는 부위가 절삭 후에 90도로 바로 빠지게 할 수도 있지만 미리 45도라는 각도를 줘서 절삭되는 그
V를 불완전 나사부로 줘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 90도로 빠지는 게 아니라 45도로 미리 빼는 치수를 구해서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공 끝점에서 45도로 빠지는 이 거리를 A라고 했을 때 이 A를 계산하는 식은요. P치 곱하기 10분의 P라는 어드레스에 지정한 세 번째, 네 번째 치수에 의해서 요 계산 치수를 대입하게 되면 요 A라는 거리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치가 1.5고요. 이 지정한 세 번째, 네 번째 숫자가 00라고 입력을 했다면 1.5 곱하기 10분의 0이 되기 때문에 10분의 0은 0이고요. P치 1.5 곱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A라는 거리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45도로 빠지는 경로 없이 바로 90도로 그래서 나사 끝나는 종점까지 진행을 한 후에 90도로 바로 빠지게 되는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10이라는 치수를 넣어서 해보신다면 1.5 곱하기 10분의 10 그러면 1 P치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P치 값만큼 미리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 끝점보다 P치 1.5mm를 덜간 지점까지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한 P치만큼 정도를 45도로 미리 가공하면서 빼주는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90도로 빠질 건지 아니면 한 P치 정도로 빠질 건지를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로는 00 아니면 1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호는 요 두 자리 5번째, 6번째 숫자로는 나사산의 각도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M나사인 경우에 나사산의 각도가 60도, PT나사의 경우에 55도라는 것은 이제 나사 규격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이렇게 나사의 각도를 지정하는 경우와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립되는 방법이 만약에 각도를 00로 지정했을 경우에 첫 번째 저립, 두 번째 저립, 세 번째 저립 가공 나사산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양날을 이용한 절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사의 규격인 80도, 60도, 55도, 30도, 29도라는 나사산의 각도를 하나 정하시게 되면 첫 번째 저립, 두 번째 저립, 세 번째 저립 그럼 요 0을 지정했을 때와 각도를 지정했을 때의 차이점은 각도를 주게 되시면 한쪽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산을 기준으로 저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 날을 이용한 저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날을 사용해서 저립을 했을 때와 한쪽 날을 이용해서 저립을 했을 때 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시게 되면 가공하는 양이 많을 경우에 공구 부하가 적게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저립 방법을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첫 번째 P라는 어드레스는 모두 세 가지 조건에 대한 내용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Q라는 값은 황삭시 최종 저립량이다 라고 해서 나사의 총 양을 갖다가 임의대로 나누실 때 맨 마지막에 가공할 값이 정삭 요율량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정삭 바로 위에 저립할 양을 Q라고 지정하시면 되는데 위에도 Q가 있고요. 밑에 블록에도 Q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블록의 Q는 첫 번째는 황삭할 때 맨 마지막 저립할 양이고요. 두 번째에는 Q는 황삭 시 최초 제일 첫 번째로 먹이는 양을 갖다가 Q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Q를 지정하셨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0.1mm를 내가 맨 마지막 황삭 시 최종으로 저립할 여유를 해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Q 0.1이라는 치수를 입력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Q는 소점을 사용할 수 없는 영문자이기 때문에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0분의 1 값으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1 지정일 때는 Q가 1000이 되면 그때서 1mm가 되기 때문에 0.1mm라면 Q에는 100이라는 치수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Q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정상 여유량, 맨 마지막에 저립할 양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록에 P, Q, R 지정이 끝났다면 두 번째 블록에 X, 나사의 골경. 요거는 이제 나사 규격을 보시면요. 골 지름이 있으니까 그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Z는 나사가 끝나는 Z축 총점.
그래서 길이, 나사의 길이를 어디까지 절입할 거냐라는 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R 값은 G92와 동일한 기능으로 자동으로 NC가 공구 움직이는 경로를 만들 때 테이퍼가 져 있을 경우에는 테이퍼의 시작점이 더 아래로 또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92에서와 동일한 조건의 R 치수를 넣어서 나사의 시작되는 부위를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P라는 영문자는 나사산의 높이, 그래서 총 깎아야 되는 이 높이를 P로 나타내 주시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P는 반경치, 그래서 실제 한쪽으로 먹이는 양에 대한 나사산의 높이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때도 P라는 영문자는 소수점을 사용할 수 없는 영문자이기 때문에 단위를 환학인 경우에는 1000분의 1 단위로, 380인 경우에는 10,000분의 1 단위로 지령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 했던 예제와 같이 나사산의 높이가 0.89mm라고 했을 경우에 환학을 이용하시게 되면 1000분의 1 단위이기 때문에 P 890을 지령하시면 되고요. 380인 경우에는 10,000분의 1 지령이기 때문에 P 8900이라고 지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NC의 종류에 따라서도 나타내는 단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위에 있는 Q 값도 380일 때 환학일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Q의 값은 380 환학 모두 1000분의 1로 지령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P만 구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Q라는 어드레스에는 황삭시 최초, 제일 첫 번째 먹일 양이기 때문에 이 값을 임의로 넣어주실 수 있고요. 이때도 반경치, 실제 한쪽으로 먹이는 양을 지령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환학인 경우에는 1000분의 1, 380인 경우에는 10,000분의 1 값으로 지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F, 나사의 피치 또는 리드라는 값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그 도면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G76이라는 나사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면요. 일단 나사의 조건은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은 조건으로 하시게 된다면 회전수 지령해서 스핀들 돌리고 공구를 안전한 소재 근처인 사이클 시작점 35Z3이라는 위치까지 접근한 다음에 이 G76이라는 두 블록의 포맷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면요. P01이라는 얘기는 정삭 횟수를 한 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절삭할 여유량 0.05를 한 번에 절삭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오는 이 숫자는 나사 끝나는 부위의 면치량을 조절하는 기능인데 90도로 빠질 거냐 45도로 빠질 거냐를 제어하실 수 있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나사 끝나는 부위에 홈이 있기 때문에 초과 이송을 해서 제어를 하시게 되면 굳이 45도로 빠지는 경우가 필요 없기 때문에 90도로 빠지는 0, 0, 나사 산의 각도 60도, 그래서 60을 주시게 되면 M나사의 경우에 60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60을 넣어줬을 때 가공물 날을 한쪽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날 절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량이 많은 경우에 부하를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Q라는 값이 황삭시 최종 맨 마지막에 절입할 양이니까 정상 여유량 바로 전에 깎아야 되는 0.08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Q는 소점 입력이 안 되고 1000분의 1 값으로 지령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8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R 정상 여유량 맨 마지막에 깎을 양이니까 0.05. 그 다음 블록의 G76X 나사의 골경 맨 마지막에 절입해야 되는 X축 치수가 되겠죠. 그래서 28.22까지를 Z 가공할 Z 최종 깊이 25에 여유량 2mm를 줘서 마이너스 27까지를 나사산의 높이 0.89를 넣어주시는데요. 380인 경우에는 10,000분의 1로 지령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8,900이 됐고요. 환학인 경우에 1000분의 1인 890. 그 다음에 있는 Q, 황삭시 제일 최초, 제일 먼저 절입할 양을 0.3mm로 했기 때문에 0.3에 대한 10,000분의 1, 3000. 1000분의 1, 300이라고 지령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사의 피치값 1.5로 깎아라 해서 이 두 블럭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이러한 형태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제4장 나사